얘들아 요새 많이 힘들지 않니? 5월이다. 자, 6평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쌤이 현장에서도 많이 물어봐, 학생들한테. 요즘 좀 공부 잘 되냐? 집중 잘 되냐?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집중이 안 돼서 좀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은 좀 어때? 쌤이 현장 학생들은 그래서 만나도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토로하면은 피드백도 줄 수 있는데, 이제 인강 학생들한테는 어떤 내용들을 쌤이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최근에 경향을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지금 5월이잖아. 5월이 본래는 6평을 향해서 학생들이 집중 빡 한 다음 약간 달렸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 근데 올해 유난히 그런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잖아. 이제는 오미크론이 이제 거의 토착화됐지? 그러니까 크게 막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실제로 막 도로에 가면은 차도 많아졌어. 주말에 이동하잖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지금 행사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체육대회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에버랜드, 롯데월드 갔다 온 학교들도 있어. 물론 나 필요하다 생각해. 왜냐? 너희들은 2년 반 동안 너무나 억눌렸거든. 얼마나 힘들었냐. 너희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코로나랑 같이 들어갔지. 쌤이 런칭할 때 내가 코로나랑 같이 런칭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비드,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우리는 코비드 세대로 이게 쭉 함께 지내왔던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고3이 됐고 이제 분위기는 마침 봄이야. 또 봄이 되면서 쫙 풀어지면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6평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이 시기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막 문제를 풀거나 했을 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게 온전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물론 나는 강의는 강의대로 하지. 인강은 인강대로 최선을 다해서 올립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실전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져가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강의에선 가장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 학생들에게도 피드백 해주지만 인강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담 없는 피드백 뭐가 있을까? 나 이 영상은 굉장히 내가 부담 없이 찍으려고 해. 그래서 특히나 이 영상은 내가 오늘 짤막하게 찍을 겁니다. 제목 봐봐 얘들아. 6평을 앞두고 이것만은 반드시. 뭐 대단한 어떤 뭐 방법론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성민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입학을 한 선배입니다. 이 녀석은 연대 고대 다 붙었어. 고대를 골라서 갔더라고. 그래서 성민이한테 쌤이 그런 것들을 부탁을 했어. 성민이를 포함해서 작년에 쌤이 현장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던 학생들, 그리고 쌤이 이제 요청해서 그 요청에 피드백을 이제 학생들이 해준 현장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쌤의 이제 조교들도 이제 현장 선배들이 조교가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걔네들에게 물어봤거든. 얘들아, 작년에 너희들이 혹은 너희가 고3이었을 때 딱 이 시기에 뭘 준비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니? 왜냐면 얘들아, 이걸 잘 알아야 돼. 6평 자체는 우리의 결과가 아니야. 지금 막 6평을 앞두고 뭔가 막 심적 부담감? 전혀 필요가 없죠. 이거는 중간 과정이야. 그치? 이 중간 과정은 잘 디뎌야 돼. 6평과 9평을 잘 쌓아서 수능까지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시기, 사실 시기별로 단계별로 맞춤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특히나 어때? 최근에 수능의 경향도 달라졌지? 사실 독서, 뭐 문학 같은 경우는 아직 막 대단한 체감은 없어도 독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많이 느낄 거야. 정말 내가 제대로 읽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읽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전에서 이게 활용 가능할까? 라는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 그 얘기도 이후에 쌤이 짤막하게나마 최대한 좀 자주 너희들과 소통을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이거는 성민이의 생각이야. 성민이의 생각인데 자기는 5월에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거야. 근데 대단히 잘 새겨들어야 돼. 왜냐? 대다수의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결국 수능에선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여기서 핵심은 쌤이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 성민이가 쭉 길게 왔더라고. 그래서 자, 봐봐. 5월은 6평을 대비하는 달이다. 당연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방법론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심지어 성민이 이렇게 표현했어. 쌤이 성민이를 기억하는데, 자, 우리 성민이는 방법론을 구체화 혹은 시작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 성민이가 점수가 차근차근 올라가서 수능에서 1등을 받았던 학생이야.
물론 질문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인 건 맞아. 그런데 처음부터 성민이도 국어를 피지컬로 부딪힐 정도로 대단히 잘했던 학생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간 학생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방향성과 이러한 공부의 방식들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골라갈 수 있는 성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이라는 시간을 학생들은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해. 6평이 지금 눈앞이니까 막 문제를 많이 풀려 생각해. 일명 양치기라고 하지. 지금 이 시기는 심지어 성민이 이렇게 얘기한다. 방법론을 이제 시작해도 되는 단계. 국체화시켜야 하는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개념 공부를 너희가 대다수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겠죠. 지금 시기 시작하는 노배 학생들이나 반수생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전제로 얘기해 본다면 지금 이 시기 개념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단어는 방법론이야. 방법론. 방법론이라는 건 뭘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그대로 너희가 어떤 주제, 지문이 나왔을 때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무엇이 출제 포인트인가? 이 지문의 정보가 대체 왜 나왔고 여기서 나는 뭘 반드시 봐야 하는가? 이게 방법론이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방법론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겠지? 그것이 정말 명확한지를 너희가 다시금 체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일관돼야 되거든. 쌤이 6평 그 공부법 영상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 결국 숲과 나무다. 지금 숲과 나무를 완벽하게 보는 거? 이거 어렵죠. 지금 숲과 나무 완벽하게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수능 보러 가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자, 숲과 나무 중에서 적어도 너희가 6평까지 뭐는 잡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너희가 숲의 특징은 좀 잡아준다면 이후에 9평과 수능까지 가는 길이 월등히 수월할 거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숲을 먼저 잡고 나무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나무라는 건 하나하나의 이제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문장 간의 연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방향성을 너희가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거야. 그 당연히 중요합니다.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야. 근데 이 나무는 어디 안에서 움직여야 돼? 숲 안에서 움직여야 돼. 자, 그래서 PD님 오늘은 요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걸 비춰주시고요. 자, 숲 안에서 나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너희가 숲 전체 구조를 알면 그걸 누군가는 구조, 누군가는 뭐 거시독해, 누군가는 패턴이라 얘기합니다. 쌤은 패턴이라 얘기하는데 그 패턴에 따라서 정보가 왜 나왔는지,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마다 빈출되는, 반복되는 평가원의 주제와 패턴이 있거든. 그걸 잡아가는 게 지금 이 시기에 너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다. 그래야 그 이후에 너희가 자세한 내용들 더 구체적으로 추론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니?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을 지금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용이 많지 않아.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 한마디로 기술지문 나왔어. 그냥 처음부터 내용을 따라간다? 아니지. 그건 정말 내가 피지컬 자신이 있다. 는 학생들도 심지어는 작년에 6평, 9평 보고 사실은 안타깝게 수능에서 점수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어 때문에 안타깝게 재수하고 N수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런 일은 너희에겐 절대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쌤이 간략하게 쌤의 모든 강좌는 다 목적성이 명확하다 했었잖아. 그래서 쌤이 처음에 강좌를 소개할 때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강좌를 따라왔던 학생들 혹은 뭐 쌤의 강좌를 안 들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강좌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만큼은 가져갈 수 있다고 내가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 지금은 많은 문제 양치기 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 지금 6평을 앞두고 이제 너희들이 방법론과 그 체계를 공고하게 할 때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방법론. 그리고 나서는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겠죠. 그 체계 안에 넣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너희의 독해가 훨씬 더 탄탄해진다는 거지. 자, 그걸 우리 성민이의 언어로 얘기하면 성민이 이렇게 표현했어. 일단 첫 번째, 개념 강좌에 있던 주제별 방법론들 요약하면서 다시금 정리한다. 너희들 머릿속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 지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평가원은 그 지문들 속에 있는 정보를 어떤 정보들 넣고 있는가, 그 중에 나는 뭘 반드시 봐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너희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야 돼. 쌤이 그걸 강조했던 강좌는 당연히 본봄이죠. 쌤의 개념 강좌. 그리고 사실 이 개념 강좌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10차시밖에 안 돼서 너무 아쉽다. 주제별로 변화된 경향의 특징들까지 하나씩 다 넣어서 총 10차시가 됐는데 그 10차시가 학생들이 명확한 그 기준 자체는 확실히 알았다. 근데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 뭐냐? 이제 패턴과 출제 포인트는 알아. 그건 잘 보인대. 근데 아쉬운 건 그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가 완벽하게 시원하지 않은 거야.
그건 근데 쌤이 당연한 거라고 했어. 왜? 우린 지금 패턴을 배웠으니까. 패턴이라는 건 결국 숲이야, 숲. 숲에서 필요한 건 나무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쌤이 1등급 패턴 체화라고 얘기했었지. 너희가 배웠었던 그 패턴을 이제는 체화해야지. 체화되지 않고 실전에서 쓸 수 없다면 그건 좋은 방법론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그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자, 그것도 너희가 그런 식으로 글을 읽어냈을 때 정말 선택지인 그 지점을 물어볼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연히 병행이 되고 선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쌤이 강조했던 게 이제 너희가 개념을 다 공부했니? 이제 어느 정도 주제별로 패턴을 찾았니?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는 거야? 그 방법론을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를 분석하면서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나간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어떤 선택지가 나에게 이 지점을 물었을 때 너희들은 그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게 1등급 패턴 재화 강조였습니다. 독서는 그렇고 문학 같은 경우도 쌤이 뭐라고 했었어? 문학도 전체적으로 너희들 뭐 할 수 있어야 돼 올해?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올해 EBS도 쌤이 기출문제 다 묶어서 자료실에 올린 이유 얘기했었지.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지? 자, 그래서 쌤, 저 아직 저 주제별로 제가 방법론 일관된 법칙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일단 본범이 학생들 개념이잖아 쌤. 근데 그 개념 강조가 개념이 아니야. 개념이 그대로 실전에 수능까지 적용되는 게 본범 강조야. 왜? 쌤은 본범 이후에 1등급 패턴체와 숲에다 나무를 넣는다고 했잖아. 숲에 나무를 채워 넣는다고 했지. 그 숲이 바로 본범 개념에서 다뤘었던 전체적인 주제별 방법론이니까. 그리고 나서 1등급 패턴 재화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장을 운용하고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념의 변주, 구체화, 거기에 더해서 선택지 판단까지 고난도의 작품들, 고난도의 지문들로 다뤘었던 게 1등급 패턴 재화입니다. 그것도 6평 전까지 얘들아 완강하지 않아도 돼. 왜냐? 6평은 우리 결과가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너희들의 사고를 더 실전적으로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어? 추론이 있는 거야. 추론. 그리고 선지 판단까지 가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은 지금 6월을 앞두고 있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쌤이 그냥 간략히 1등급 선배들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했다. 이 당시에 현장에서 쌤이 본봄을 이제 1, 2월 끝내고 특히 작년은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올해같이 막 올해는 12월부터 시작했었어. 근데 이 당시에는 한 달 정도 더 늦게 시작했었지. 그리고 나서 6평까지 가면서 한참 막 1등급 패턴체화. 그러니까 커리로는 별에는 마음을 한참 할 때였어. 절반 정도 하고 6평이 끝난 이후에 또 절반 이어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N선지까지 넘어가고 그랬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집중력이 하루하루 힘들 수 있어. 쌤이 예전에 한번 집중력 높이는 방법 알려준 적 있었는데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다. 야 얘들아. 너희들 집중이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요새. 집중이 잘 안 될 때 막 계속 집중하려고 막 머리로 노력하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파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 벌써 머릿속에 파란 코끼리 들어와 있지 않니? 집중력이라는 건 머리로 밀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집중이 잘 안 되네. 딴 생각,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이거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 시간이 벌써 1분이나 지났네. 잠깐만, 이거 뭐지? 잠깐만, 이 문제는 어떡하지? 패스할까? 잠깐만, 근데 문제 풀어야 되나? 집중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쌤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 집중력 높이는 방법을 내가 혈액형마다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약간 웃자고 한 얘기고, 집중이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되더라? 쓰면서 하거나 말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더 빨리 집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말 안 하고 글 안 쓰면 머리로 집중할 수 있거든. 머리로 밀어내려고 하면 쉽지 않아. 그 실제로 너희들 쓰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내 학생들한테 가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학생들이 근데 그런 게 좀 있다? 아니 이제 학생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내가 가서 물어봐. 집중이 좀 어떻게 잘 되니? 이러면은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할 말 없잖아. 방금 힘들어 보여서 내가 말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다른 학생 어떻게 요새 좀 힘든 건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약간 내가 맨날 저기 복도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얘들 쌤 그럼 9번 강의실 가 있을게. 막 나가 있거든. 질문할 사람들 나와 안 나오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문득 내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
혹시 내가 뒷골목에서 누구 패면 그 영상이 혹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영상 분명히 돌 리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난 너희들이 점수를 같이 만들기 위해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쌤의 커리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커리 질문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 이해를 해. 왜냐면 나는 몇 번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기에 그럼 뭘 하라는 거야?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쌤이 그러면 짤막하게 강조를 한다면, 자, 지금 이 시기야. 기출에 대해서 너가 기출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너의 피지컬로 때린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야? 패턴 없는 거야. 머릿속에 구조, 흐름 없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 뭔지 모른다. 한마디로 선택지에서 맨날 물어보는 함정의 포인트 있어. 맨날 물어보는 선택지에 반드시 나오는 출제 포인트 있습니다. 그 모른다. 그럼 봄봄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건 있어. 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글은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장악하는 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어느 정도 지문의 흐름이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란다? 그게 이제 한 2등급 후반까지 학생들이겠지? 자,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읽어낼 수 있니? 그렇다면 너의 실력을 조금 더 공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양치기가 아니라 이제 고난도의 평가 문제들을 다뤄야 한단다. 그 문제들이 바로 1등급 패턴 재화의 문제들이야.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시기에 하시면 되겠고요. 쌤, 저는요, 기출 질렸어요. 저 기출 말고 좀 많은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퀄리티 좋은 문제가 뭐야? 이감 모의고사거든. 이감 에센셜이거든. 그래서 여기 우리 성민이도 그렇게 얘기해. 2주 정도에 한 번씩 모의고사 한 세트만 풀었다. 자, 6평을 앞두고 자, 지금 현재 1회, 2회, 3회의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가 올라가 있고, 자, 이제 4회가 올라갑니다. 곧 4회가 본격적 6평을 대비하는 온라인 모의고사야. 그 정도 한 세트의 문제만 너희가 시간 재고 다시금 풀어보고 그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뭐 해야 돼? 너희들 기출 N 회독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기출을 정말 쭉 보고 안다고 착각을 해. 그렇지 않아, 얘들아. 기출은 보고 또 봐야 돼. 내가 이번에 많은 그 쌤의 현장 학생들한테, 그리고 쌤의 조교들도 이제 쌤의 강의를 다 보고 공부했던 학생들이니까 조교들한테도 내가 이거 내용들 다 작성해달라고 해서 간략히 다 받았어. 내용들을 다 읽었거든? 대다수 학생들이 EBS 연계 공부도 여름방학 때 많이 하고, 그리고 기출 분석은 뭐 끝까지 가져가. 그리고 어떤 학생은 기출 밖에 안 한 학생도 있어. 그래도 국어에서 1등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 얘들아. 가장 중요한 이것부터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간략하게 이제 1등급을 받은 선배들은 이런 것들을 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성민이의 생각이야. 다른 조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 쌤의 커리를 타더라도 다 다른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커리만 골라서 탄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 오케이, 인정이야. 왜? 너희들 점수는 잘 나오면 되거든. 자, 일단 우리 성민이의 마인드 컨트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쌤이 너희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잡아보도록 하자.